1950년 6월 25일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한국전쟁 초반. 왜 우리는 맥없이 그렇게 밀리기만 했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단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병력과 무기의 차이 때문일까요? 현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차는 한국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의 차이보다 훨씬 큰데도 러우 전쟁 초반 우리처럼 맥없이 밀리지도 않았죠. 더군다나 동부전선인 춘천에서는 탱크를 격파하고 분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맥없이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보름 만에 부산까지 밀린 걸까요? 단지 군비체였다고 치부한다면 동부전선이 밀리지 않은 것은 우연일까요?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벌어진 10대 미스터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음모와 교란 작전, 그 속에서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인물들과 사건들을 하나씩 풀어가 볼 겁니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한국전쟁의 시작은 이미 수개월, 수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음모가 말이죠. 자, 이제 그날의 진실을 향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1950년 6월의 서울을 떠올려 보세요.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 속에는 이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징후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징후들이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하늘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 그리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날의 참혹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군 지휘관 인사이동. 전쟁이 터지기 불과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50년 6월 초. 이 시기에 가장 의아했던 일은 바로 군 지휘관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이었습니다. 갑자기 교체된 사단장들, 전선의 핵심 지휘관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6사단장 김웅 장군과 7사단장 신현준 장군의 교체였습니다. 김웅 장군은 군인들 사이에서 철벽 수비의 달인으로 불리며 전선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보직 해임되었고 경험이 부족한 신임 지휘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인사 이동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정기 인사였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혹시 이 인사 이동 뒤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남한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지휘관을 교체한 그 그림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고요 속의 속삭임. 군사 기밀 유출.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북한군이 전쟁 발발 직후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남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훈련을 많이 해서? 무기가 강력해서? 그렇다면 왜 남한군은 전쟁 초기부터 그렇게 무력했을까요? 마치 북한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남한의 방어선과 병력 배치, 심지어 암호까지도 이미 손에 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한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빼돌린 사람들, 그 중심에 있었던 조직이 바로 조선노동당 남부당입니다. 남부당은 군 내부는 물론 정부 요직까지도 침투하여 기밀 정보를 북한으로 송신했습니다. 여러분, 박헌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남로당의 거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남한의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며 북한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군사작전 계획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갔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태극연습입니다. 남한군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대규모 훈련 계획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북한군은 남한의 방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함정. 한강대교 폭파 사건. 여러분, 한국전쟁이 터진 지 불과 3일 만에 한강대교가 폭파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피난민과 국군 병력이 다리를 건너고 있던 그 순간에 다리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폭파 명령을 내린 사람은 김종원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파를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피난민에게도 병사들에게도 아무런 경고 없이 다리를 끊었을까요? 왜 수많은 피난민과 군인들을 희생시켰을까요? 그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급하게 폭파 명령을 내렸을까요? 혹시 그 명령 뒤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시 군 기록을 살펴보면 김종원 중령은 폭파 직전까지도 누군가와 통신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통신의 내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그가 누구와 교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폭파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군이 한강대교 폭파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의아합니다. 마치 그들이 폭파 시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리가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남진하여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정말 김종원 중령의 단독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어떤 명령이 전달되었던 걸까요? 거미줄처럼 얽힌 음모, 내부 교란 작전. 전쟁 발발 전부터 남한 내부에는 스파이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데 그치지 않고 군 내부와 정부 요직을 교란시키며 방어를 무력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그때, 그들은 남한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현재 2024년 중국 내 블랙 요원 명단을 북한에게 팔아치운 정보사 직원, 2022년 특수전 사령부 현역 대위의 군사기밀 유출 등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사건이 있겠죠. 감시의 눈. 무전 신호의 정체.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남한 군 내부에서는 이상한 무전 신호가 반복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은 너무 짧고 불규칙적이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그 무전 신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군의 작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무전 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무전 신호가 발신된 위치였습니다. 서울 중심부, 특히 군사기밀이 오가는 중요한 거점에서 신호가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전을 보낸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전기는 전방부대에서 사용되던 장비와 유사했지만 당시 서울에 있던 군 부대에서는 그 무전을 송신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실시간으로 송신했던 걸까요? 이 무전 신호는 북한군이 남침 작전을 개시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발신 시간과 내용이 기록된 일부 자료는 전쟁 후 소련군이 분석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남한군을 통제하듯 어디선가 조종하고 있는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 서늘함이 감돕니다. 내부의 배신자들. 스파이 혐의자들의 정체. 전쟁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명 증거가 나왔고 일부는 애매모호한 정황 증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의자들 중에는 군 장교와 정보 요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전쟁 직전, 전쟁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 군 내부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5사단 부대장이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전부터 북한과 교신하며 남한군의 방어 계획과 주요 기동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7사단 소속의 한 중대장은 전쟁 직전 북한으로 도주하여 북한군 대대장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전쟁 후 수년이 지나서야 드러났죠. 이들은 전쟁 직전부터 전쟁 중까지도 남한군의 내부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위 인사와 군 장교들이 북한과 교신하며 기밀을 유출했다면 과연 전쟁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일까요? 사라진 보고서와 증거들. 전쟁 발발 전 미국 극동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군사 이동을 일부 감지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 중 일부는 전쟁 중에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개되지 못했을까요? 소문에 따르면 그 보고서에는 미국 측에서 북한군의 남침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전쟁은 단순한 남침이 아니라 국제적 계산이 깔린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한국군 내부 보고서 중 일부도 증발했습니다. 특히 한강대교 폭파 관련 자료와 전방지휘관, 교체 이유를 명시한 인사자료가 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누군가 이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전쟁 후 남겨진 역사의 진실을 덮기 위해 누군가 조작한 것일까요? 전쟁 직전의 어두운 밤. 마지막 경고. 전쟁 발발 전날 밤 서울의 하늘은 불길할 만큼 어두웠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전선 상황을 파악하던 일부 군인들은 이상하게도 방어선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군 병력은 전방으로 집결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었고 특히 절반의 병력은 휴가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사단장 중 일부는 전쟁이 터질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이미 가족을 안전지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쟁이 터질 것을 미리 알고 피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전방 지휘부로 전달된 정보 중 북한군이 움직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미군 정보 보고가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전파된 점도 의아합니다. 정말로 북한의 남침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정보를 조작하여 방어 태세를 느슨하게 만들려 했던 누군가의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 흔적 없는 이탈.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일부 장교들과 병사들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고도 없이 사라졌고 탈영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었지만 어딘가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후 북쪽 전선에서 낯익은 얼굴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편에서 말이죠. 정말 그들은 단순히 실망해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이탈은 묘하게도 방어선이 약해지던 시기와 겹쳤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남겨진 동료들은 침묵했고 사라진 자들에 대한 질문은 곧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이탈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전쟁이 터지기 직전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전해졌다. 누군가의 예감. 6월 24일 밤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고위 인물들은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가족을 외곽으로 보냈고 개인 짐을 미리 정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서울의 일부 은행에서는 6월 셋째 주에 갑자기 현금 인출이 늘었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 몇몇 인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빠르게 정리하거나 가족을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떻게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전쟁 발발 하루 전까지도 위험한 징후는 없다고 발표됐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비를 끝낸 사람들, 그 간극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흔적을 남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 발발 전 남한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을 되짚어봤습니다. 교체된 지휘관들, 사라진 병력들, 의미를 알 수 없는 휴가 명령, 경고 없는 다리 폭파, 이름 없는 신호들, 그리고 사라진 문서. 이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눈으로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 사건들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칸을 남겨두고 여러분이 직접 추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모든 진실이 말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